새벽 공기가 아직 식당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 문을 열자마자 밀려드는 어제의 기름 냄새와 찌든 음식물 찌꺼기 냄새가 코끝을 때렸다. 세제와 물기가 뒤섞인 미끄러운 타일 바닥 위를 조심조심 걸으며 나는 늘 그렇듯 가장 구석진 자리에 놓인 설거지통 앞에 선다. 아르바이트 시작한 지 2달째. 말은 주방 보조지만 하는 일은 대부분 뒷정리다. 하루에 수십 명분의 식기를 닦고 기름때 낀 팬을 벅벅 문지르고 손님이 쏟고 간 음식물을 치운다. 언젠가부터는 내 이름도 사라졌다. 야, 너. 그 머리 질끈 묶은 애. 그렇게 불리는 게 익숙해졌고 누가 뭐라 해도 이제는 그냥 고개를 끄덕인다. 어차피 난 여기에 겸손을 배우러 온 거니까.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집에서 자랐고 왜 여기에 와 있는지. 그리고 난 그걸 굳이 알려주고 싶지도 않다. 가끔씩은 참을 수 없이 자존심이 욱신거릴 때도 있다. 식기세척기 고장 났다고 맨손으로 3시간 동안 설거지를 해야 했던 날. 날카로운 그릇 조각에 손가락을 베었을 때 내 피를 닦아주긴커녕 그럴 거면 나가라던 주방장 말투.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의 싸늘한 시선과 거친 말들 속에서도 묵묵히 일했다. 왜냐면 이곳이 바로 내가 물려받을 회사의 본점이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로 전국 200개 매장을 가진 외식기업 청운 F&B. 이 본점 식당은 직원들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사람을 보고 있다. 누가 진짜로 일하는 사람인지, 누가 진심으로 회사를 생각하는지, 그리고 누가 겉으론 웃으며 속으론 사람을 짓밟는지. 다 보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나는 조용히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오늘은 유난히도 설거지통에 물이 빨리 더러워졌다. 기름기 가득 묻은 그릇들이 쉼없이 쌓여 들어오고 난 무의식 중에 물을 3번이나 갈았다. 손등엔 빨간 물집이 잡혀 있었고 손가락 사이사이는 세제에 벗겨져 따끔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무표정한 얼굴로 그릇을 헹구고 있었다. 마치 감정을 접어둔 사람처럼. 야, 뒷주방 좀 치워. 손님 오기 전에 싹 정리해놔. 언제나처럼 이름 없는 명령이 날아왔다. 지적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내게 떠넘겨지는 일들. 그렇게 또 물기 가득한 바닥을 걸레로 밀고 쓰레기 봉투를 묶고 음식물 쓰레기를 비웠다. 그날 오후 식당 안에 약간의 소란이 일었다. 한 중년 여성이 식당 입구에서 주방장을 향해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여기 본사에서 내려온 평가원이 있다는데 누가 온 거야? 누가 감사를 나온 거냐고. 그 순간 주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걸 느꼈다.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하듯 둘러보며 속삭이기 시작했고 주방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식은땀을 닦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걸레를 헹궜다.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지금 이 식당에 왜 와 있는지. 그날 밤 식사 시간 마지막 테이블을 닦던 나는 한 젊은 직원을 보게 됐다. 늘 말없이 묵묵히 일하던 키가 크고 검은 머리를 질끈 묶은 청년.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줍고 기름 묻은 식탁을 다시 닦고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
어쩌면 나랑 닮았는지도 모르겠다. 다음 날 일부러 그 청년이 배정된 라인 근처에서 설거지를 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그는 눈을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꾸벅 숙였다. 힘드시죠? 오늘 설거지통 3번이나 갈았던데. 그 말에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무도 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보고 있었구나.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입가에 잠깐 웃음이 걸렸지만 금세 지웠다. 나는 이곳에 친구를 만들러 온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매번 물통을 함께 갈아주었고,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엔 설거지를 대신 해놓기도 했다. 그런 사소한 다정함에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다. 나는 그에게 진짜 내 이름도 내 정체도 말할 수 없었다. 이곳은 시험장이니까. 내가 사람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자리니까.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었다. 혹시 원래 이런 일 하던 분은 아니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려 다시 물을 틀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지만 그것까지 들킬 순 없었다. 내가 모든 걸 털어놓는 순간 이 실험은 끝날 테니까. 그리고 아직 나는 이 회사를 믿지 않는다. 진심으로 회사를 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진짜 사람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나는 매일 보고 있다. 청소통 너머로, 그릇 더미 너머로 사람들의 표정을.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기록이 모이면 나는 차갑게 선언할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제 방식으로 회사를 바꿀 차례예요. 며칠 뒤 식당에서 작은 사고가 났다. 점심 피크타임 직전 한 직원이 부주의하게 쌓아놓은 박스가 넘어지며 옆 라인에 있던 여자 알바생이 발목을 삐고 말았다. 모두가 바쁘다며 고개를 돌릴 때 나는 그 아이를 부축해 식당 구석 의자에 앉혔다. 괜찮아? 병원 갈 수 있겠어? 아니요, 저 오늘까진 꼭 해야 돼요. 시급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다. 나도 한때는 그랬으니까. 시급 1200원 차이에 숨을 참으며 일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땐 지금처럼 모든 걸 가진 딸이 아니었다. 적어도 마음만큼은 나도 이들과 같았다. 그럼 내 자리 대신 내가 서 있을게. 잠깐이라도 쉬어. 그때였다. 옆에 있던 주방장이 냉소적인 얼굴로 끼어들었다. 너 누구 허락받고 라인 옮겼냐? 내 일이나 잘해. 목소리가 뾰족했다. 마치 권위 없는 권력의 끝처럼. 하지만 나는 더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잠깐만요. 그쪽 다친 사람이 보이긴 하나요? 정적이 흘렀다. 그 순간 모두의 눈이 내게 향했고 나는 조용히 뒷걸음질치며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청년은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그 사람 원래 그래요. 윗사람한텐 비굴하고 아랫사람한텐 가차없고. 그런데 오늘 되게 멋있었어요. 저도 속으로 박수쳤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맴돌았다. 멋있었다는 말. 나는 이곳에서 단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냥 말 잘 듣는 무명 알바생이어야 했으니까. 그날 밤 기숙사 방에 돌아와 노트를 꺼냈다. 모든 직원들의 행동, 말투, 태도, 위기에서의 반응을 적는 노트.
누가 진심으로 일하는지, 누가 필요할 때 도망치는지, 누가 약자를 돌보는지. 그 모든 기록을 하나하나 적으며 나는 내일을 준비했다. 며칠 뒤 본사에서 식자재 검수가 나왔다. 주방장은 본사 담당자에게 웃으며 다가갔고 아는 사람이니 적당히 넘어가달라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그날따라 담당자는 냉정했다. 장부 다시 제출하세요. 손실률이 너무 높습니다. 아니, 그게 담당 알바생이 실수해서. 그 순간 내게 시선이 꽂혔다. 주방장이 나를 가리킨 것이다.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한꺼번에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때 그 청년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건 저희 라인 문제입니다. 그 친구는 관여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단 거야? 주방장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못은 인정하되 없는 죄는 씌우지 마세요. 내 가슴 어딘가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말없이 뒷걸음쳤고 그날 밤 다시 노트를 열었다. 그의 이름 옆에 작은 별표를 하나 그렸다. 위기에서 사람은 드러난다. 그리고 나는 이 식당이 단지 내 회사의 현장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곳엔 삶이 있었고 사람의 온도가 있었다. 그동안 내가 세상을 위해서만 내려다보았다는 사실이 조금씩 부끄러워졌다. 며칠 전부터 식당 안엔 이상한 기류가 돌았다. 주방장의 시선은 전보다 더 날카로워졌고 다른 직원들도 나를 볼 때마다 은근슬쩍 뭔가를 수군거렸다. 너 말이야. 집이 어디라고 했지? 이름이 뭐였지? 그러고 보니 뭔가 이상했다. 그들은 갑자기 내가 누구인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름도 없이 살아왔던 지난 몇 달. 불쑥 튀어나온 질문들에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었다. 하지만 속은 점점 조여왔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청년이 조용히 내 옆에 섰다. 혹시 너 누가 자꾸 캐묻는 거 알아? 응. 눈치챘어. 왜 갑자기 그럴까? 누구라도 너한테 앙심 품은 걸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으스겼지만 청년은 내 표정을 오래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근데 너 가끔 이상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은 걸 너무 잘 알아. 비상시 대처도 그렇고 식자재 발주 수치도. 그거 아무리 일 오래 해도 감으로 못 잡는 건데.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침묵이 최선이었다. 혹시 나중에 말해줄 수 있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진짜 너는 어떤 사람인지. 그 순간 내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젖어들었다. 의심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다. 그의 말엔 캐묻는 날카로움이 없었다. 오히려 조심스러운 존중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조간 배송 중 식자재 하나가 큰 문제가 됐다. 납품된 고기 유통기한이 조작되어 있었고 그걸 감지한 건 다름 아닌 나였다. 이 고기 원래 공급처가 아니야. 이건 서류랑 다르잖아. 말이 새어나온 순간 주방장의 얼굴이 굳었다. 너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는 급히 납품서를 숨겼고 나와 청년은 동시에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나는 그 서류를 빼앗아 본사 담당자에게 전송했다. 익명으로. 그날 저녁 주방장은 내게 물을 끼얹듯 쏘아붙였다.
너 내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 일 터지면 너도 끝장이야. 너 같은 애가 이런 식으로 회사 흔들면 다쳐. 그 말에 나는 웃지 않았다. 그저 똑바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진실을 감추는 게 옳은 건가요? 썩은 고기를 손님상에 올리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청년이 내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세요. 이 사람한테 손대면 저 그냥 그만둘 겁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잠시 멎는 것 같았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누군가가 나를 지킨 건 아마 처음이었다. 그날 밤 퇴근길에 청년이 내 옆에 걸어섰다. 말없이 나란히 걷다가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난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서 하는 내 행동은 틀리지 않았어. 그래도 나 여기 오래 있을 수 없을지도 몰라. 그래도 난 내 편이야. 그 말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었다.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의 곁에서 나는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다. 며칠 후 정말 일이 터졌다. 주방장의 식자재 비리 문제가 본사에 보고되었고 익명의 제보는 조사단 파견으로 이어졌다. 본점 식당엔 전례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누가 그랬는지 촉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회장님이 식당에 오셨다. 정확히 말하면 내 아버지였다. 그의 방문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하필이면 식당 홀에 모든 직원이 모여 있던 시간. 그는 직원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홀을 돌아다니다가 설거지통 옆에 선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고개를 돌리려던 내 어깨를 청년이 붙잡았다. 괜찮아. 도망치지 마. 넌 여기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 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마침내 앞으로 걸어 나갔다. 아버지. 식당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알바생이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주방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눈을 떨구었다. 이 아이가 바로 청운 F&B의 후계자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곳에서 몇 달간 일하며 너희를 지켜봤다고 한다. 너희가 정말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시간만 때우는 사람인지. 누군가는 말을 잃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삼켰다. 나는 그들을 한 사람씩 바라보았다. 이름도 없이 살던 시간 동안 누가 진심이었고 누가 거짓이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 나의 곁엔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청년은 내 손을 슬며시 잡으며 말했다. 이제는 너 자신으로 살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나는 정식으로 본사 기획실로 복귀했다. 그날 처음 직원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 하윤 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하윤 이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 그는 여전히 본점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주방 책임자였다. 내가 제안했다. 우리 같이 본사 올라가자. 나랑 일해줄래?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았다면 싫다고 했을지도 몰라. 우리는 함께 회사를 바꾸기 시작했다.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였다. 겸손이란 가진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쓸모 있게 나누는 태도라는 걸. 사람을 안다는 건 그가 가진 말이나 외모가 아니라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는 거라는 걸. 나는 오늘도 회사 식당을 돌아본다. 그릇을 닦는 사람, 배식을 준비하는 사람,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내가 먼저 말해 주려 한다. 세상이 정답을 줄 수 없을 때 정직함과 성실함은 늘 길이 되어 준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언젠가 당신의 삶도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나는 믿는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진심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름 없는 순간들을 지나 진짜 나로 살아가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